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벤처 마케팅,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그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또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내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마케팅 활동들, 곧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벤처라고 하는 의미들, 특히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고 한다라면은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제 생소하지 않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곧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만족을 주고 생산자의 어떤 이제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재화라든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중간 생산자, 유통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게 유통을 시키는 일체의 기업의 활동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품을 고객이 소유하게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둔다는 거죠. 고객이 소유하게끔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은 세 가지 의미를 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나 기업의 목표인 고객 만족 그리고 이윤 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판매와 구입이라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제품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개념의 정립 그리고 가격 결정 그리고 또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유통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배우게 되죠.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4P.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이제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런 어떤 이런 이제 네 가지 4P를 가지고 믹스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이제 마케팅 정의에 덧붙여 가지고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고객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과의 접점, 곧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른 기업의 어떤 이 분석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고객 가치 창출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기능 및 일련의 과정이 추가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제 마케팅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제 한 치 앞도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무한 경쟁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이제 대응하지 못하면은 강력한 판명학을 구축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곧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요인으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은 우리 이제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기업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죠,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어떤 시장의 변화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환경의 변화를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이라든지 경쟁자 분석, 시장 고객 분석 등을 통해서 기업에게 기회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우리 내부 환경은 창업자의 특성을 비롯해서 인적, 물적 자원들, 조직 구조 또는 조직 문화 등을 분석해서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 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곧 이런 외부와 내부의 분석은 우리 이제 수합 분석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의 기회와 위협, 내부적으로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벤처 창업 또는 이제 창업에 의한 마케팅에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면 창업 기업들은 시장 진입 후에 2차 연도가 생존의 최대 고비다. 약 40%가 5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업 기업은 시장 진입 후 3년도까지 견디면 그 이후부터는 퇴출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다음 계로의 성장하는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업종별, 기업 규모별, 업종과 기업 규모별 및 지역별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소창업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데 일반적으로 4년 정도가 소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만들고 또는 창업의 단계로 이제 들어섰을 때 근시안적으로 1년, 2년 안에 성패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간적으로 보고 시장에 좀 우리 진입하자.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성장 단계 진입이 빠르다. 단 문제가 있죠. 영세 기업화가 되어지면 성장 단계 진입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지역 창업 개수가 이제 클수록 지역 내 동종 업종 간의 창업 기업들이 서로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화로 인해서 성장 단계까지 존속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창업과 소점포에 따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경쟁 제품과 차별성이 약하다. 그리고 판매고 증가를 위해서 고비용 서비스를 치르고 있더라. 경쟁 기업의 수준에 따른 가격 조정이 필요하고요. 고비용 저효율의 광고를 가지고 광고 시장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 판매 인력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이 기대하는 기대 수준 향상에 좀 보답을 좀 해야 되겠죠. 곧 가격, 시간, 차별성, 품질, 브랜드 등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속 성장을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차별적인 제품이라든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안정적인 유통망. 세 번째, 적기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 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혁신적인 경영 기법 및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고 발굴하고 기술과 시장에 따른 통찰력 그리고 마케팅에서의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는 지금 이제 좀 이제 넣진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 마케팅의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경영학의 어떤 출발점들이 어디냐면은 대부분 산업혁명 이후부터란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 중심의 시장이 열렸어요. 우리 이제 공산품의 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업으로의 변화를 뜻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양의 어떤 이제 제품,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의 결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 중심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에서의 어떤 발전이에요. 곧 그 시대에 1969년에 이제 제임스 와트죠.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의 형태에서 인류는 기계화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도 초반까지 생산 능력에 제한이 되어 있었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산 능력을 초과했어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은 시장에 나온 대로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 우리 이제 제품 중심의 시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생산 능력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소비자 지향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맥락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소비자 지향 시장. 1879년이죠. 에디슨의 이제 전구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발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바로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베어 벨트 대량 생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도 이제 팔리지 않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공급 과잉의 시대가 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의 대공황이라든지 독일에서의 대공황 또는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일본에서의 또 대공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재고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와 광고에 노력을 기울였어요. 생산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판매를 강조하는 시기로 이제 변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경제가 안정이 되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도 증가하게 되어졌고, 전쟁 전후 시대 이제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또 급격하게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변화되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하게 되어졌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고객 관계 중시의 시대, 곧 가치 주도의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주도의 시장.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죠. 특히 우리 컴퓨터, 인터넷 정보화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수많은 상품과 기업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은 상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 톡이라든지 카톡 상담 등을 통해서 판매자와 실시간으로 교류를 하고 있죠. 또는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그 역작용으로 이제 우리 이제 표현하자면 블랙 컨슈머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양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를 고객 관계 중심의 이런 이제 마케팅 시대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 있죠. WEF에서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곧 첨단 기술 시장이 열린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요즘에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바일이죠,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각종 뭐 기업들의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되어지고 있고 눈을 떠서 출근길이나 버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SNS,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계시죠. 또는 뭐 이제 우리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뭐 여기 어때? 뭐 이제 뭐 또 배달통 그리고 또 숙박은 뭐 야놀자, 뭐 호텔라우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숙박 앱 등을 통해서 여행과 우리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인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러한 이제 변모한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어떤 이제 변화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이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편리한 구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더욱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소비자들을 재정의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마케팅과 어떤 마케팅 시장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의미들에서 좀 확인을 해봤다라면은 이것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좀 우리 좀 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환경 분석.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 아이디어 계획서에서도 제가 이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세상에 단 하나일까? 또 내 아이디어가 정말 세상을 모든 사람들 다 대변할 수 있을까? 욕구를 또 요구를 수요를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건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외부 내부 환경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고객 분석을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경쟁사 분석을 한다고 그랬었죠. 경쟁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의 분석들. 그래서 커스터머, 이제 우리 이제 경쟁사, 그리고 이제 우리 자사, 예, 이 3C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우리 이제 수합 분석을 가장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로는 뭐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죠, 역량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분화. 그리고 집중화 해야 되고 세분화하고 이제 어떻게 또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포지션을 할 것이냐, 타겟을 맞추어서 어떻게 포지션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STP 전략, 자, 수업 분석, STP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케팅 믹스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창출. 그래서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자, 그래서 퍼피 활동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통제 단계입니다.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에 따라서 비교를 해 보아야 되겠죠. 비교를 해 봄으로써 뭐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는 이제 재수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는 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제 계획들을 통해서 또 이제 사업의 절차들을 바꿔보는 과정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 환경 분석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환경 분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개요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크게 외부 환경 분석과 이제 내부 환경 분석들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시 환경 분석, 또는 이제 산업 구조 분석, 고객 가치 분석, 시장 세분화 분석들을 이렇게 이제 외부적 요인들로 보고 내부 환경 요인들은 이렇게 이제 창업자, 인적, 물적 자원들, 상권, 입지, 핵심 역량.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아이템을 선정해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타당성 검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합 분석을 해보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TP 전략을 할 거야, 퍼피 전략 믹스를 해서 해볼 거야, 또 이것을 이제 운행 실행 계획들을 해볼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STP와 이제 퍼피 믹스를
전략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들로서 이러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거시적인 환경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PEST 분석입니다. 곧 Policy, Economy, Society, Technology. 다시 Policy, Economy, Society, Technology.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석 기법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요 이슈를 가지고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들, 정치적인 환경들이 미치는 영향들. 혹시 여러분들 저거 이걸 아시나? 이제 블루드 다이아몬드라고 혹시 뭐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지고 했었던 정말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왜냐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독점 정권 하에 있는 그런 어떤 이 권력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되어진 다이아몬드죠. 근데 국제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것을 시장에 정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통을 시켜야 될까요?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 간의 어떤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는 또 이제 경제적 이슈와 트렌드, 경제적 이슈와 트렌드. 뭐 요즘 정말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전산업,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LG가 지금 뭐 가전업계에서 전 세계 가전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외부의 외출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족들 간의 어떤 영역들, 그 중에서 뭘까 보면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뭘까 보면요. 대부분의 집에 거실을 이제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서 바로 이제 거실 나오면은 TV가 보이죠. 그래서 요즘에 대형 TV, 시장이 또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스마트폰 기기, 5G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빠른 정보 통신 기술의 어떤 이제 변화를 좀 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이 5G, 이제 우리 경제하고 기술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5G가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지금, 확산이 되어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관계망들이죠. 이 5G 망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화웨이 부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가 발표를 했었죠. 중국에서 이제 세계 이제 전자 산업 박람회와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화웨이 부회장이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중국의 5G가 허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거품이 많다. 곧, 중국의 5G는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어떤 기술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그냥 말뿐인 5G다. 이런 표현들까지 며칠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이제 이러한 이제 IT 또는 이제 ICT 기술의 어떤 발전, 특히 이제 최근에 융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전자와 자동차 간의 결합이에요. 이제 자동차는 뭡니까? 비아이클이 아니라, 비아이클이 아니에요. 비아이클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제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자제품. 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의 시대로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산유국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저항감이 굉장히 적다.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를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 문화적인 영향들.
소비 성향들,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자, 우리 전 시간에 K컬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K컬처 하면 요즘 뭐 BTS로 뭐 대변이 되고 있죠. 뭐 블랙핑크, BTS, 뭐 남성, 여성, 이런 이제 이 이 그룹들이 뭐 전 세계의 어떤 이제 그 가요 시장, K-팝을 알리는 어떤 선두주자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노래 또는 드라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듯이 저는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한번 두어보고 싶어요. 음식을 먹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 상을 차려놓으면은 음식을 이제 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국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뭐 이제 베트남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을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뭐 7첩 반상 뭐 9첩 반상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 경향성보다는 커다란 한 그릇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가지고 소스를 넣어서 그 음식과 반찬, 밥과 반찬과 소스를 같이 결합을 해서 먹는 어떤 음식 문화가 굉장히 좀 발전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한국만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넣고 각각의 메뉴들을 이제 반찬들을 먹어가면서 밥을 먹고 또 국을 먹고 하는 거죠. 그럼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뭐 들고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어, 외국에서는 이제 뭐 또 뭐 중국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나라들에서는 또 안 들고 먹으면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쌀국수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수라든지 국을 먹을 때 뭐 대접에다가 이제 대접을 이제 들고 이제 입에 가져다가 이제 국물을 이제 흡입을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국을 웬만하면은 이 밥상 안에 놓고 먹어야 되는 거죠. 들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국수 그릇의 국물을 이제 들고서 먹는 것은 좀 금기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문화적인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음식적인 문화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구성 요소들을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정치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제 개혁이라든지 뭐 규제화나 또 무역 장벽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패 정도는 어떠한 건지, 경제 부분, GDP 성장률, 그것에 따라서 이 GDP 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소득 수준들이 결정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어떤 이제 수요 물품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 환율 등 소비 성향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저 이제 임금 구조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 인구 구조, 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정도, 교육 수준 정도, 기술 이제 신기술, 신제품 혁신들,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 디지털 부분들이 있겠고요. SNS가 얼마만큼 이제 확산이 되어졌는지 좀 살펴보고, 기타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들이라든지 자연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PEST 기법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 한번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걸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산업 구조.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 산업 내에 공급자가 있을 수 있고 구매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경쟁자도 있어요. 또 우리와 같은 잠재적인 진입자들, 또 잠재적인 진입자, 대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경쟁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값싸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제 잠재적인 진입들로부터 위협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매트릭스를 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이게 이제 BCG 매트릭스죠. BCG 매트릭스.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낮으면 이건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죠. 퀘스천 마크.
시장 성장률은 높아요. 근데 시장 점유율은 낮아요. 자, 요 반대는 어딜까요? 시장 점유율은 높아요. 그러나 시장 성장률은 낮아요. 그쵸? 시장 성장률은 낮아요. 이 캐시카우죠. 여기서 뭡니까? 돈을 뽑아내는 거죠. 돈을 뽑아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장률도 낮아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아지는 덕.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돈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스타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제 잠재적인 또 진입자라든지 경쟁자라든지 어떤 이제 잠재적인 또 진입자, 대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시장 성장률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점유율은 높아지는데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카우에서 돈을 뽑아서 어디로 우리 신규 산업으로 진출을 퀘스천 마크 이 신규 산업 진출해서 바로 스타 산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경쟁자 분석, 경쟁자 분석, 3C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은 산업 내에서 이제 기존 이 경쟁자, 잠재적인 진입자, 공급자, 구매자, 대체자 이러한 이제 5가지 요인들의 이제 경쟁 강도를 파악을 해 본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업은 시장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세분화 어떻게 이렇게. 자, 우리 기업 그리고 경쟁자 이제는 소비자.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 중에서 이제 매력도를 평가해서 표적 시장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료로서 이제 3C 분석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평가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평가 요소들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 목표, 자원, 시너지. 그래서 이제 창업자의 목표라든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경영 자원들, 마케팅 시너지 효과들은 얼마나 창출이 가능한가 여부들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경쟁자 입장에서 경쟁자를 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은 어느 정도 심화가 되어져 있는가, 또는 이것이 이제 미래에도 경쟁 강도가 그만큼 높을 것인가. 자,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보면은 세분 시장에서의 적절한 규모, 세부 시장에서 또는 이제 시장 성장 가능성, 그리고 세분 시장별 잠재 수요는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충분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보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세분화서 우리 산업 분석에서 넘어와 가지고 3C 분석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업들, 또는 경쟁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분석. 우리 기업의 내 외부를 환경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컨설턴트인 이제 알버트 험프리에 의해서 고안이 된 기법인데요. 가장 큰 장점이 기업의 내외부 환경에 이제 동시에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외부를. 자, 그래서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내부 환경, 그래서 자사 경영 자원의 어떤 강점들, 이제 약점도 마찬가지죠. 자사의 경영 자원의 약점, 위험 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이제 특히 경쟁, 고객, 거시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위협들, 마찬가지로 이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제 기회들, 위협과 기회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수학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이제 간결하고 응용 범위가 넓어가지고 경영학에서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진 분석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압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얻은 기회와 위협의 요인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얻은 강점과 약점 요인을 각각 찾아내서 이러한 상관관계로부터 대응 전략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곧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때 마케팅 전략,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경영 전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수업 분석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때는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경영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강점과 기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투자 확대, 시장 확대, 신제품 개발, 점유율 확대, 다양화,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 등. 그 이제 또 이제 약점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도 이제 뭐 재무 구조 개선이라든지 교육 훈련 강화라든지 조직 단순화, 집중화 전략.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자, 여기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요 부면에서는 집중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요 부분들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이죠. 차별화, 차별성. 그래서 선별적인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 전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양성, 다양화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그래서 이제 SO 전략, 기회와 이제 강점이 이제 맞아 들어가면은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들이 되어지고요. 자, 이를 통해서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 그리고 ST 전략. 여기 이제 뭐 강점과 위험률이 있다라면 이제 차별화 전략들을 이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차별화 전략들. 그리고 이제 기회와 약점. 기회는 있으나 이제 약점, 내부적으로 약점이 있다라면 약점을 포함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위협과 약점이 있다라면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은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좀 여기는 좀 어려운 전략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매각이라든지 철수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단순하든지 구조조정과 같은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표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아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표에 제가 넣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하고 이제 애플에 대한 이제 수합 분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강점은 우리 이제 막강한 이제 기술력이죠. 막강한 기술력들. 자, 그렇다면 애플의 강점은 뭘까요? 이 삼성의 강점은 바로 하드웨어적이라면은 이 애플의 강점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의 강점이라고 하는 점들이 있겠고, 이 기회는 이제 우리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도 중국 시장의 이제 점유율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최근에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체계 하에서 구글을 사용할 수 없게끔 이제 되어지면서 중국의 기업들, 특히 이제 애플 이외의 우리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애플 이외의 모든 휴대폰 디바이스 자체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안드로이드 체계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지면서 오히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애플도 마찬가지로 삼성이라든지 LG에서 이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 패널들을 이제 공급받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체계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수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약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약점은 어떤 이제 요거죠 이제 새로운 문화 선도에 있어서 좀 약점이 되어져 있고 AS라고 하는 점. 자, 이제 애플의 약점은 작은 것만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작죠, 확실히.
이 아이폰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단조롭고 이제 라인업이 이제 길게끔 되어 있어 제품 출시 주기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시장에 대처하는 능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뭐 AS 부분도 애플이 좀 많이 이제 강조가 되어져 가지고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협적인 요인들 삼성을 보면은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 특히 이제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이제 좀 저하가 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뭐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인도 시장에서 약진을 하고 있죠. 중국 시장,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 중국 시장이 이제 위협 상태였다라면은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애플은 여기에 이제 보급형 라인업의 이제 실패 요인들로 이제 가져오고 있고, 또는 또 이것이 이제 위험 요인이었으나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보급형 라인업을 이제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현재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스왑 분석을 좀 보고 우리 이제 2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